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제가 지난번에 웨딩 촬영 때 하지 말아야 될 포즈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원본이 나왔고 정말 망한 포즈 없이, 망한 사진 없이 정말 많은 사진을 건졌습니다. 보통 4, 5시간 정도 촬영했을 때 900에서 1200장 정도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무려 5000장 5천장의 사진을 건졌고요. 이제 스튜디오 직원분도 엄청 놀랬는데 제가 또 놀래게 해드린 추가금 없이 셀렉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셀렉하는 법은 따로 나눠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본 5천장 정말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찍는 것보단 어쨌든 잘 나온 사진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본 장수가 많았다는 건 찍을 게 많았다는 거고, 찍을 게 많았다는 건 잘 나온 사진도 많다라는 거죠. 이 영상 시작 전에 웨딩 촬영 때 하지 말아야 될 포즈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영상 보고 오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포즈부터 표정까지 촬영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사진이 잘 나온다는 자연스럽냐 아니냐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드레스 투어 때도 드레스를 입어보셨겠지만 사실 드레스 투어 때는 이 드레스의 진짜 무거움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 당일날 가서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드레스가 너무 무겁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스튜디오 가면 어떡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살짝 멍 때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작가님이 자, 여기서 촬영을 시작을 해볼게요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에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뚝딱뚝딱 이렇게 다 따라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키는 포즈만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80%의 분들은 시키는 것만 따라합니다. 보통 이렇게 부케 이렇게 들고 신부님 정면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차차차차차, 신부님 고개 돌리세요. 착착착착착. 뭐 이런 식으로 작가가 시키는 포즈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굳이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진 않다.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걸 거예요. 그래서 포즈부터 표정까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포즈. 첫 번째, 얼굴의 각도. 지난번 영상에서 이 몸통 기준으로 얼굴이 45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얼굴이 너무 돌아가지 않는 걸 주의해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시키는 대로,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보통 카메라를 보세요 하면 그냥 카메라를 보면 되고요. 이제 작가님이 자, 딸랑딸랑 여기 손 보세요. 손 위치 여기 2시 방향, 3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됩니다. 신부님 고개 왼쪽 이러면은 돌리면 되고, 고개 갸우뚱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 돼요. 특히 갸우뚱 할 때 보통 이쪽인가 갸우뚱 이렇게 하는데, 이 갸우뚱은 내 정수리가 카메라 방향을 보게끔, 이 정수리가 바깥이 아니라 정수리가 카메라 방향을 보게끔 갸우뚱, 이쪽일 땐 이렇게 카메라 방향. 턱을 들 때도 있고 턱이 카메라를 향할 때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오밀조밀해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요 방향, 정수리가 카메라 방향을 보게끔 갸우뚱입니다. 두 번째, 목, 어깨, 이 승모근.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렇게 어깨 말기, 안으로 어깨 말기, 이런 거 하면은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깨는 편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평소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촬영할 때만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끝나고 나면 이 어깨부터 허리까지 다 땡기거든요. 몸살이 나는 분들도 계신데 정상입니다. 평소 그냥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여도 촬영할 때만큼은 펴고, 허리 펴고, 어깨도 펴고, 이 상태로 촬영을 하면 되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많은 포즈 이런 것들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깨를
폈죠? 폈어. 이 편 상태에서 이 어깨 끝, 이 어깨 끝만 마는 느낌으로 펴고, 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어깨를 그냥 말았어. 만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승모근도 굉장히 많이 솟아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 등도 살짝 더 커브지게 굽어져요. 근데 어깨를 펴고 어깨 안쪽만 살짝 말았어. 그러면 이 안쪽으로 어깨가 들어온 느낌, 요 느낌 보세요. 폈죠? 말았어. 말았을 때 이 어깨가 살짝 들어오면서 자세가 되게 어깨를 말았는데 이쁜 느낌이 나요.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깨 끝만 안쪽으로 마는 거, 특히 어깨를 편 상태에서 끝만 마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 이렇게 쓰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파싱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팔 살포시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해서 편하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대한 이 어깨를 내려줍니다. 끝까지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어깨를 카메라를 향한 쪽이 내려와 있어야지 이 목선이 길어 보여요. 세 번째, 배, 몸통. 이 몸통은 내가 배를 훅 한다고 막 배를 훅 해가지고 넣는다고 이 넣었을 때 그 느낌이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필라테스에서 하는 호흡법, 흉곽 호흡법이라고 하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면 커져요. 커지죠? 여기서 호흡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면서 이 흉곽 갈비뼈를 이렇게 모아지듯이 쥐어짜듯이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 내뱉은 상태에서 이 호흡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작아진 상태에서 이 배에 힘을 풀지 않고 이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배가 나와 있으면 흑 해가지고 여기만 아랫배만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랫배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흉곽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닫고 이 자세, 요 힘 준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배에 힘을 줬을 때에는 그냥 배만 살짝 들어간다는 느낌. 근데 이 흉곽 호흡법을 했을 때는 이 상체 전체가 슬림해진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 호흡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촬영 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만 꾸준히 계속 잘 연습하셔도 이 상체 둘레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손연기. 팔 앞으로 차차 이렇게 뻗는 거. 그리고 팔 과하게 벌리는 거 금지였잖아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뻗는 거 요것도 금지입니다. 보통 이제 부케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꼭 손이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펴져. 이 펴진 게 생각보다 사진에서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새끼손가락 탈출 금지. 이제 웨딩 촬영 때 디테일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손이에요. 손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 뭐 손을 얼굴에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부케를 잡는다거나 드레스를 잡는다거나 굉장히 손이 어쨌든 많이 쓰이게 되고 보이게 되는데 이제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도 이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 이제 그런 사진을 얼굴에 손을 올린 사진 찍었을 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볼을 감싸게 되고 이렇게 좀 작아 보이게 이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는데 얼굴을 안 가리는 게 중요하고요. 얼굴에 터치감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얼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얼굴 라인이 어쨌든 찌그러지고 눌리고 하면서 못생겨져요. 특히 제가 보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턱 꿰기 이런 거 할 때 너무 턱했어. 그래서 이 여기 턱살이 이렇게 밀려 나와서 주걱턱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진짜 귀됐어.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밀린 거예요, 옆으로. 그거는 보정을 할 수는 있지만 보정을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어쨌든 보정은 얼굴을 손대는 순간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손이 올라오게 된다 하면은 손가락에 최대한 힘을 빼주세요. 빼주고 그냥 쓱 닿는 느낌이 날랑말랑. 이런 느낌, 날랑말랑.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이 안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사진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깥으로 빼라고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손 포개는 것도 손가락에 이렇게 힘이 바짝 들어가게 되면 이상해. 그래서 손에 힘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훅 뭐 이제 햇빛을 가린다. 뭐 이런 것도 손에 힘이 없어. 이런 느낌에서 뒤집어서 한 이런 느낌. 손가락에 힘이 안 빠질 때도 있어요. 왜? 좀 긴장했으니까. 아, 손가락에 힘을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잼잼잼 꽉 치고 하. 요 상태. 요 상태에서 하. 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부케 그리고 드레스를 잡을 때도 손 모양이 중요한데 부케 잡을 때 꽉 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뭐 요런 꽃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화장품 정도로 만져보자면 이제 꽉 누가 봐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꽉 쥔 느낌이 너무나 눈에 띄어. 그리고 이렇게 꽉 쳤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 손가락 살이 다 밀리면서 손가락이 또 두꺼워져 보인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쥘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여기서 힘을 좀만 빼면은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통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 손가락 힘 뺀 상태에서 얘를 갖다 댔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지금 살짝 잡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꽃 부케를 잡을 때도 이렇게 잡고 나머지 손은 이렇게 포개도 되고 이렇게 잡을 때도 있으니까 뭐 길게 잡는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긴 꽃을 잡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이런 느낌. 드레스 잡을 때도 헬퍼 이모님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요 이러면은 꽉 이렇게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꽉 쥔 느낌이 너무 사진에서 안 예뻐요. 드레스랑 안 어울려 이 손가락. 이렇게 잡으세요 하면은 내 손가락도 어떻게 힘 없어. 그래서 착 그리고 엄지로 착 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제 옆에 뭐 걸터 앉았을 때 요럴 때에도 손이 이렇게 착 올라가게 되는데 옆에 걸터 앉았어. 이렇게 바닥을 짚게 되잖아요. 짚을 때에도 나 힘 없어. 손가락 힘 없어. 찰. 그래서 모든 촬영에서 내 손가락은 힘이 없다. 나는 손가락에 너무 힘이 없다. 공주님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손에 힘이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손을 쓸 때 뭘 하던 간에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게 촬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얼굴에 손을 올린다 아니면 땅바닥을 이렇게 짚는다 할 때는 당연히 손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부케를 쥔다던가 할 때에도 이 손목이 꺾이게 되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케를 쥐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올리세요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다가 위로 올려서 들어볼게요 하면은 그냥 요렇게. 그래서 손목이 엄청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게. 요런 느낌 아니고 요런 느낌. 특히 손목이 많이 꺾이는 포인트들이 신랑을 터치했을 때. 이제 자, 신랑 한번 어깨 잡아보실게요 하면은 보통 그냥 터치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내 팔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손목은 꺾지 않고 신랑 터치해볼게요 하면은 카메라에서 내 손목이 꺾여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손목 꺾이지 않게 하는 거 주의. 5번째, 엉덩이. 이 엉덩이, 골반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굴려서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골반을 뒤로 보낸다는 느낌. 편하게 서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골반을 뒤로 보낸다.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빼는 거랑은 좀 달라요. 말듯이 뒤로 보내는 거.
그렇게 해야지 이 머메이드 입었을 때 이 배가 보면 항상 여기까지 딱 붙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게 볼록 나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보낸다. 여기를 판판하게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뒤로 보내기. 6번째, 발연기. 진짜 중요해요. 이 발끝 연기. 이제 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거나 했을 때 꼭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를 꼬고 발끝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날 계속 몸이 경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끝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쥐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이걸 해야지 사진이 완벽해집니다. 발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 사진이 다리가 짤뚱하게 끝나는 느낌도 나고 구두의 느낌도 안 나면서 뭉퉁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발끝을 이렇게 내려주면 예쁘게 다리가 쭉 뻗은 느낌이 납니다. 이제 앉은 소파나 의자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 발끝 내리기가 진짜 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치만 내려줍니다. 이제 소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소파에 앉던, 의자에 앉던, 창틀에 앉던 내가 드레스를 입고 뭐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내가 입고 편하게 앉아있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됩니다. 모든 앉는 곳에는 끝에만 걸터 앉는다라는 생각으로 앉으셔야지 이게 안쪽으로 푹 하고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통이 뒤로 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no. 그렇게 쑥 앉았을 때 내 엉덩이부터 이 무릎까지 요 부분이 거의 사라진다 싶이 그 구간이 삭제된다라는 느낌이 나요, 사진에서. 그래서 최대한 어디에 앉든 간에 끝에만 엉덩이 끝으로 걸터 앉기 요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쑥 앉았을 때 작가가 위쪽에서 촬영하는 각도로 앵글을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걸터 앉는 쪽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 추가적으로 조금 추가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뽀뽀 컷. 신랑 신부님 뽀뽀하는 거 찍을게요 하고 이제 입술 맞닿아 볼게요 이러면은 다들 입술을 자꾸 내밀어. 근데 이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뽀뽀 컷 찍을 때 입술 내밀면 안 예쁘다. 그냥 살짝 뽀뽀 컷 찍을 때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베일 컷. 이 베일 컷은 정말 뭐 저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촬영 전에 저는 작가님한테 저는 베일 컷은 찍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이 베일 컷을 찍었을 때 장점보다는 얻게 되는 손실이 훨씬 커요. 베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꼭 찍고 싶어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오케이. 그리고 헤어 변형이 있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을 조금 나열을 하자면 우선 요즘 드레스들이 베일이 어울리는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라이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베일이 없는 게 훨씬 더 산뜻하고 예뻐요. 물론 이제 나는 그런 앤틱한 그런 공간 배경에서 앤틱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면 베일이 없는 게 더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보통 인물 중심 인물 배경 중심 스튜디오 같은 경우들은 그런 드레스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트렌디함과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로는 베일 쓰고 머리가 너무 망가져요. 제가 보정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다들 사진을 보내주시면 베일 안 쓸 때까지 멀쩡했어. 베일을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돈된 머리지만 이 정돈됐지만 정돈되지 않은 이 지저분한 머리를 어떻게 하지? 라는 느낌. 기껏 만들어 놓은 머리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베일이 엄청 무거운 게 아님에도 다 눌리고 망가지면서 그 이후 컷들이 되게 다 별로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헤어 변형을 불렀다 안 불렀다의 유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 변형이 없다면 굳이 베일 컷을 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베일이 있으면 고정하기가 어렵다. 이 베일이 또 깔끔하게 착 해가지고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주름이 쭉 있는데 이 주름을 살리면서 보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어요. 특히 이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베일이 촬영된 느낌에 따라서 한계점이 확실하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보정을 많이 해야 되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베일을 최대한 앞에 주름이 안 지게 펴던가 아니면 촬영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베일 컷 찍을 때 요 손 모양 이것도 중요한데 역시나 힘이 없다. 너무 잘하신다. 대신에 이것도 촬영할 때 손목이 베일을 이렇게 쭉 펴서 드는 게 아니라면 꺾이지 않게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베일을 잡는데 막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이거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손이 최대한 힘이 없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쫙 펴도 안 예뻐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내가 이걸 숙지를 다 했다 하면은 응용편입니다. 이제 보통은 자, 카메라 보세요. 착착착착. 신부님 고개 왼쪽으로 착착착착. 신부님 웃을게요. 착착착착. 고개 갸뜩 착착착착. 이렇게 찍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모든 포즈, 모든 표정, 모든 것에 디렉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사진 장수도 적고요. 이렇게 촬영했을 때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자, 신부님 고개 돌리세요 해서 착착착착 찍었어. 근데 내가 이 각도가 아니라 진짜 달랑 요 1mm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걸로도 이 얼굴 촬영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셀카 찍을 때 여기서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있다 해서 작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주면 참 좋겠는데 마냥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예쁜 컷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상태로 스무 컷을 찍었어. 근데 이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 포즈로 촬영한 모든 컷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보세요 해서 딱 섰어. 섰을 때 착착착착 하는 동안에 가만히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다 하면은 자, 내가 이 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을 다 훑어보겠다. 내 몸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다 움직여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스무컷이 촬영하는 동안 내가 움직인 요 포즈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찍었지만 요 중에 사진 한 장은 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촬영이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끼부리면서 막 이렇게 촬영할 자신은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럴 때에는 딱 하나만 얼굴만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포즈는 이렇게 고정해준 대로 그냥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이제 뭐 이쪽을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눈을 내리깔기도 하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신부님 웃으세요. 갸우뚱, 무표정 이런 것들은 안 시켜도 내가 그 포즈를 하나 이제 여기서 고정을 했다 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사진 안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각을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요때 옆에 있는 신랑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냐? 가만히 있어도 돼. 오히려 뭘 하려고 하면은 그 컷이 둘이 같이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합이 안 맞아서 망칠 수도 있어요. 신랑 가만히 있는 타입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 이게 신부만 자연스러우면 이 신랑은 좀 무게를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촬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 너무 병풍같이 가만히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자 라는 마음으로 연습하세요. 다음 표정인데요. 표정은 이제 보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이제 나는 입이 비대칭이어가지고 눈이 짝짝이어가지고 뭐 웃을 때 나는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서 혹은 웃을 때 너무 광대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표정을 못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예쁘게 촬영을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표정이 굳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잇몸 줄이는 거 다 되고요. 뭐 광대 없애는 거 다 되고요. 보정으로 다 되니까 그냥 편하게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하관이 조금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이 입술 두꺼운 것도 살짝 컴플렉스고
이 입이 까진 입이라고 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거든요. 그 모델 한혜진 씨처럼 가만히 멍 하고 힘을 풀고 있으면 입이 이렇게 세모처럼 이렇게 틱 벌어지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나름의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일반적인 예쁘게 그냥 이렇게 톰톰하게 있는 그런 입술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들이 다 입을 이렇게 안으로 말았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드바이요. 입술 다 말려가지고 요만해. 그거 지금 보면은 진짜 이상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이 달라 보여요. 사실 나만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거지 남들도 내 모습을 저 사람은 뭐 입이 되게 못생겼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저렇게 생겼네?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웨딩 촬영할 때든 언제든 간에 촬영을 할 때는 이 입 힘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입에 힘 푸세요라는 말을 좀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야. 입술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공기를 입안에다가 부는 느낌으로 불고 그냥 턱 냅두면은 이게 내 가장 자연스럽게 있는 입술. 여기서 내가 가장 힘을 안 주고 자연스럽게 있는 내 본연의 포즈, 입술, 표정입니다. 이제 또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요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웃는 연습을 할 때 이제 펜을 물거나 아니면 카드를 물거나 하는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숙달이 되신 분들이 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물고 하고 연습을 하면은 이 광대를 끌어올려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하관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나요. 뭔가 하고 웃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리냐면 얼굴을 최대한 안으로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꾸겨요. 그래서 꾸겼어. 여기서 여기서 눈만 살짝 떠요. 그다음에 풀어요. 표정을 한번 풀고 바로 웃어보세요. 여기 이 광대 근육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 광대 근육을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무는 걸 연습했을 때 이 여기가 더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꾸긴다, 꾸기고 웃는다, 눈 뜬다, 그리고 표정을 풀었다가 웃어본다. 그러면 이제 눈이랑 입이랑 같이 웃는 그리고 광대가 올라가는 그런 포즈가 됩니다. 이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울 보고 연습하지 마세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가 항상 거울 보면서 우리의 단점들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근데 웃는 걸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예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막 웃었을 때 잇몸도 이렇게 하면서 엄청 도드라져 보이고 이빨 못생긴 것도 보이고 광대는 또 왜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웃었을 때 볼살도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울 보면서 그게 아닌 웃음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웃었다가 입술 좀 내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상해요. 그래서 거울은 최대한 보지 말고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 못생기게 나오면 보정. 이게 자연스러운 표정에서 보정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어색한 표정은 그건 어떻게 보정으로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표정, 포즈는 저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내가 사진들을 좀 괜찮았던 포즈들을 다 캡처를 해놓고 그 사진들을 좀 자주 보거나 아니면 거울 없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그냥 살짝 해보고 마는 거. 이제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촬영에 익숙하신 모델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그런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건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사진 추가금 없이 셀렉하는 방법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